남편 제사상을 차리는데 옆에 다른 남자가 서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사 준비를 할 때만 남편이 다시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제사상에 올릴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으면서 나는 다시 아내가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제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무, 배추, 도라지, 그리고 고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부엌 문을 열어주며 장바구니를 받아주곤 했는데 이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불 꺼진 거실과 텅 빈 식탁이 나를 맞이할 뿐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장을 넣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걸 누구랑 나눠 먹지?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버리기엔 아까운 반찬들이 냉장고 안을 채워갑니다. 가끔 딸아이가 들러서 핀잔을 주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덮어둡니다. 혼자 사는 습관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합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싱크대 너머로 보이는 텅 빈 안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 남편이 신문을 읽던 자리, 남편이 기침하던 소리까지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한데 정작 그 사람은 없습니다. 외로움은 이상하게도 밤이 깊어질수록 더 크게 밀려옵니다. 핸드폰을 켜면 딸아이가 보낸 메시지가 하나 떠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는 내용입니다. 고마운 말이지만 나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말로 하나요? 그래서 그냥 짧게 답합니다. 다 잘 쓰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나는 다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제사 날만 기다리면서 나는 남편을 떠올리고 그리운 마음을 사귀며 혼자 남은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그게 내가 아내로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것처럼요. 남편 제사가 다가오면 나는 늘 같은 정육점을 찾습니다. 동네 큰 길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간판도 낡고 손님도 많지 않은 작은 가게입니다. 다른 곳은 고깃값도 비싸고 뭘 물어보면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여기만 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사장님이 고개를 들어 나를 알아봅니다. 나이는 나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데 60대 중반쯤 되려나요? 말수가 적고 표정도 무뚝뚝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정직합니다. 오늘도 제사냐고 묻는 눈빛에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냅니다. 갈비 한 근 반, 불고기 한 근. 늘 같은 양이고 늘 같은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저울에 올릴 때마다 살짝 더 얹어준다는 겁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몇 점씩 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번 오다 보니 집에 와서 고기를 꺼내보면 늘 무게가 조금 더 나가 있었습니다. 계산할 때는 정확히 받으면서 포장할 때는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고마워서 나는 다음에 갈 때도 괜히 이 가게만 찾게 됩니다. 어느 날은 고기를 썰면서 사장님이 제사상에 가족들 많이 오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딸 하나뿐이라고 그것도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고기를 조금 더 포장해 줍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위로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도 혼자일까?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걸 보니
결혼을 안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섭니다. 집에 돌아와 고기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나는 다시 사장님 얼굴을 떠올립니다. 무뚝뚝하지만 친절하고 말은 적지만 배려가 있는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제사 준비가 조금 덜 외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린다는 게요. 오늘은 제사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나왔다가 발걸음이 그 정육점 앞으로 향합니다. 원래는 대형마트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그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찌개라도 끓여 먹을까?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가게 문을 엽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오늘은 제사가 아닌가 보다는 눈빛에 나는 괜히 변명처럼 찌개 끓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혼자 먹으려니 고기를 자주 안 사게 된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찌개용 고기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혼자 사냐고 묻습니다. 나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자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고기를 포장하면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봉투에 담아주며 많이 외로우시겠다고 짧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딸아이도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제 좀 괜찮냐고 힘내라는 말만 했지 정작 내가 외롭다는 걸 인정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가끔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려는 순간 그가 찌개 맛있게 끓여 드시라고 다음에 또 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맴돕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 사람의 눈빛을, 그 사람이 건넨 따뜻한 한마디를 계속 떠올립니다.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정성껏 찌개를 끓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왠지 오늘은 덜 외롭게 느껴집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나는 문득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가도 될까?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쓴웃음을 짓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 뒤로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육점에 들르게 됩니다. 처음엔 제사 때문이었고, 그 다음엔 찌개 때문이었고, 이젠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핑계를 대야 할지 몰라서 나는 고기를 조금씩 사서 냉장고에 쌓아둡니다. 사장님도 이제는 내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지만 가끔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라는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듭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이 나이에도 설레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를 나오는데 동네 아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힐끗 쳐다봅니다. 여기서 고기 사냐고 여기 사장님이랑 친한가 보다는 말투에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괜히 아닌 척하며 그냥 고깃값이 저렴해서 온다고 둘러댑니다. 김 여사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웃음이 계속 신경 쓰여서 나는 집에 오는 내내 불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아닐까, 괜한 소문이 도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더니 고기가 왜 이렇게 많냐고 묻습니다. 혼자 다 못 먹는다는 말에 나는 괜히 변명처럼 세일해서 샀다고 대답합니다. 딸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무심코 한마디 던집니다. 혹시 정육점 아저씨랑 친해진 거 아니냐고, 동네에서 소문 안 나게 조심하라는 말을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딸아이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계의 눈빛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딸에게는 걱정거리가 되는구나 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딸이 돌아간 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 나이에 괜한 소리 듣는 거 아닌가,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딸아이한테 걱정 끼치는 것도 싫고 동네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제 그 가게에 가지 말자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우산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드니 정육점이 보입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합니다. 가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사장님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봅니다. 놀란 표정도 반가운 표정도 아닌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오랜만이라는 짧은 말에 나는 괜히 머뭇거리며 비를 피하려고 왔다고 대답합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 하나를 내밉니다. 앉아 있으라고, 고기 손질하는 거 좀만 기다리라는 말에 나는 의자에 앉아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여전히 낡고 조용하고 손님도 없는 가게입니다. 사장님은 묵묵히 고기를 손질하고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엽니다. 자기도 혼자 산다고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봅니다. 사장님은 고기를 썰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혼했다고 10년 전쯤에요. 아이 둘 키우면서 장사하느라 집에 소홀했고 그러다 보니 아내가 떠났고 아이들도 다 컸다고 각자 제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은 가끔 연락하는 정도라고, 명절에 한 번씩 보는데 그것도 서로 어색해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진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후회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꺼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제사 준비하시는 거 보면 부러웠다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이요. 자기는 그럴 사람도 그럴 자격도 없다는 말에 나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져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 남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구나. 비가 그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고기를 사지 않고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찌개 끓여 드시라는 말에 나는 봉투를 받으면서 사장님의 눈을 마주 봅니다. 그 눈빛 속에 외로움과 그리움과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혼자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구나. 그 생각이 자꾸 맴돕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정육점에 가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고 그게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게, 이 나이에 설렌다는 게 괜히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딸아이 걱정도 있고 동네 눈치도 신경 쓰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포장고기를 사고 혼자 집에서 조용히 지냅니다. 딸아이는 가끔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묻지만 나는 그저 응, 잘 지낸다고 짧게 대답합니다. 별일 없이 혼자 밥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듭니다. 예전처럼 익숙한 일상인데 왠지 전보다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고 남편 제사가 다가옵니다. 늘 하던 대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고기는 대형마트에서 삽니다. 포장된 고기는 예전처럼 넉넉하지도 신선하지도 않지만 나는 그냥 그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가게에 가면 또 마음이 흔들릴까봐 일부러 피하는 겁니다. 제사 전날 저녁 나는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칩니다. 기름 튀는 소리만 가득한 부엌에서 나는 문득 사장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도 지금쯤 혼자 저녁 먹고 있을까?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부를 물어봐도 될까? 아니면 그게 너무 이상할까? 괜한 마음 키우지 말자고,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고 무슨 연애냐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나는 제사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으면서 나는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 잊으려 해도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남편 기일날 아침입니다. 제사상을 차리려고 부엌에 섰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어제 사놓은 게 분명한데 냉장고 어디를 뒤져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깜빡하고 안 샀구나. 마트는 이미 문을 닫았고 동네 정육점들도 다 쉬는 날입니다. 나는 멍하니 싱크대에 기대서서 한숨을 쉽니다. 남편한테 미안하고 나 자신이 한심하고 그냥 모든 게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렇게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정신도 흐려지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정육점 사장님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박스를 들고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 제사 날이라고 혼자 힘들어 하실까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말에 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장님은 박스를 내밉니다. 안에는 갈비와 불고기 그리고 제사에 쓸 고기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이거 자기가 미리 준비했다고 괜찮으면 쓰라는 말에 나는 박스를 받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들어오겠냐고 묻자 사장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함께 부엌에 들어가서 제사 준비를 합니다. 사장님은 고기를 손질하고 나는 전을 부칩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서서 일을 합니다. 부엌에서 나는 부침개 소리와 도마 위에서 고기 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립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서 우리는 잠깐 거실에 앉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엽니다.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손님이 안 와서 걱정했다고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괜히 동네 눈치도 보이고 딸아이한테 걱정 끼칠까봐 그랬다고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자기도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리게 됐다고요. 가게 문 열면서 혹시 오늘은 오실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는데 자기는 손님이 좋다고요. 같이 밥 한 끼라도 나누고 같이 장이라도 보고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부담 안 되는 선에서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입니다.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좋다고요. 그 짧은 대답에 사장님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입니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 제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사상을 차릴 때 내 옆에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는 고기를 손질하고 나는 전을 부치고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일을 합니다. 부엌에서 함께 움직이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우리는 함께 상을 치우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남은 음식을 며칠 동안 먹었는데 이제는 둘이서 나눠 먹으니 딱 적당합니다. 사장님이 전을 집어 먹으며 맛있다고 말하면 나는 괜히 부끄러워서 웃으며 많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이라고 덧붙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재혼을 하지도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같이 장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책을 합니다. 동네 한 바퀴 도는데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가끔 손이 스치면 나는 괜히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돌립니다. 60 넘어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요즘 고기 많이 안 사시네요. 건강 챙기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웃으며 요즘은 적당히 사 먹는다고 대답합니다. 딸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냥 넘어갑니다. 나는 딸에게 사장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언젠가는 딸아이도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장님이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저녁 드셨냐는 짧은 메시지에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아직이라고 같이 먹겠냐고요. 사장님은 금방 답장을 보냅니다. 좋다고 자기가 고기 들고 가겠다고요. 그 문자를 보면서 나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웃습니다. 이 나이에 문자 한 통에 이렇게 설레는 것도 웃기지만 그게 또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나눠 가집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어색하고 연애라는 말이 민망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남은 날들을 함께 채워갑니다. 큰 약속이나 거창한 계획 없이 그저 오늘 밥 한 끼, 내일 산책 한 번,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합니다. 제사상 앞에 앉아서 나는 남편에게 속으로 말합니다. 당신, 저 이제 혼자 아니에요. 옆에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화내지 말아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제사상과 밥상 사이에서 나는 과거와 현재를, 그리움과 설렘을 함께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어른들의 사랑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우리만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